15 비밀의 온도 민서의 책방 5분 책방. 이거 나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보이시한 여자애? 아니 남자입니다. 머리가 왜 이래? 머리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일단 여러 명, 5명의 친구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5명의 관점에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이 친구가 이 이야기의 중점이 되는, 뭔가 주인공은 아닌데 주인공이? 서술자인가요? 아니 설술자는 다 달라요. 그래서 5명의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모두 다 얘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 간단히 소개하자면 박예슬하고 그 다음에 염하은, 그 다음에 강민,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름이 한 명이 기억이 안 난다. 그 다음에 재욱하고 일교 이렇게 있는데, 짠 예슬이 심예슬 먼저 얘기를 하자면, 심예슬은 약간 우리가 아까 말했던 하이어리키를 되게 잘 아는 친구예요. 그래서 염하은이 약간 아이돌 연습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걔 옆에 끼고 싶어서 최대한 노력하고 SNS도 막 엄청 염탐하고 DM도 보내보고, 그래서 겨우겨우 염하은 옆자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예슬은 되게 행복해하면서 학교 생활을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약간 좀 일진 같기도 하고 좀 노는 서일규를 발견한 거예요. 그 서일규는 약간 학교에서 그냥 교사를 무시하고 그냥 잠만 자는 그런 애란 말이에요. 근데 걔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슬리핑 머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복잡해지는데, 염하은이도 이미 서일규를 좋아하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신예슬도 걔한테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알면 하은이가 분명히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들 애들한테 시켜서 이걸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걸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1학년들 너 이런 거 좋아하냐고 막 기강 잡고 하은이가, 그러니까 되게 예슬이가 당황하면서 좋아할 수도 있지 이러면서 넘기고 되게 위기를 모면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친구 강민이 있는데, 경민?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 반장인데, 그래서 반장은 모든 걸 다 통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대단하다고 여겼던 거는 일진 무리들보다도 관찰력이 더 뛰어나가지고 아는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욱은 좀 이름이 제육이에요? 재욱. 그래서 제6이라고 부르는데 돼지거든요. 그래서 맨날 나도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급식 처리라고 막 하면서 이제 심예슬이 이제 맨날 괴롭히면서 막 남긴 음식 다 주고 먹으라 그러고. 못됐다. 여기 왜 이렇게 다 이런 애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15 비밀의 온도기 때문에. 뭐가 비밀인데요? 그쵸? 뭐가 비밀일까요? 일단 좋아하는 마음? 일단 이렇게 5명이 나와 있어요. 이 서울교도 나와 있는데, 서울교도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 5에서 뭔가 깨지는 사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친구 호연이라는 친구예요. 호연인데 이제 흔히 호야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처음 봤을 때는 여자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담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새로 부임한 교사가 오셨는데 이 친구가 여자인 줄 알았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호야는 뭔가 아티스트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메이크업도 잘하는 남자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공감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 5명이랑 모두 다 진짜 유대감이 쩌는데, 그래서 심예슬도 막 슬퍼할 때 그러니까 염하은한테 막 안 좋았던 일을 얘한테 다시 뒷담을 까면 얘는 동조해주고 공감해줘요. 뒷담화를 하면, 깐다 그러지 말고 뒷담화를 하면 동조해줘요? 네. 그리고 염하은이 이제 아이돌 연습생이라고 해도 거기서 밀릴 거 아니에요, 외모가.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밀리겠죠. 당연히 밀리죠. 이런 애들은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밀렸을 때 되게 슬퍼했을 때 막 매운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눈물 쏙 빼자고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서유는 이제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하시거든요. 행사하시는데 그걸 보고 집에 뛰쳐나왔는데 울고 있던 애한테 휴지를 건네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따뜻하네요. 그죠? 그리고 강민이랑은 접점은 크게 없었지만 강민의 큰 통찰력 덕분에 이제 모든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처음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질 않는데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호야가 학교에 안 온 지 벌써 2주가 지났다고.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래서 분명히 5은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선생님한테 숨기있네요. 그리고 숨기지만 이제 새로 부임한 교사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은 이제 강민이랑 같이 무슨 이야기인지 파헤쳐야 되는 내용입니다. 되게 이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되게 감정선을 잘 썼다. 그리고 진짜 15에 있을 만한 내용 같다. 진짜 제 또래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얘 왜 안 오는 거예요? 학교? 글쎄요, 왜 안 올까요? 왜 안 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야? 죽었어요? 아니 그렇게 크게 내용이 아니었고 이제 뭐 예상하셨다시피 뭐 5명 애들한테 다 공감 대상 해주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힘들지. 그쵸? 그러니까 통찰력 있는 애 따로 공감해 잘해주는 애 따로죠. 따로예요. 강민이는 따로고 그다음에 호야는 통찰력 따로. 있는 애는 공감 안 해주고 그냥 아니 사태파악만 하는 걔는 거예요? 그냥 약간 반장이어서 사태파악만 하는 거예요? 스텝 파악만 하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어떤 때는 공감이 되게 피곤해요. 공감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도 느꼈어요. 얘는 이게 제가 일부러 결말을 한번 얘기 안 해볼게.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얘가 이제 설교 울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완전 상남자로 기강을 잡고 있던 애였기 때문에 이 호야라는 친구한테 울음을 보이니까 되게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바나나 우유를 건네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걔한테 바나나 우유는 무슨 뜻이냐? 아버지가 옛날에 목욕탕을 가시고 때를 밀어주고 나서 그냥 무슨 잘못이든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가정폭력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하든 그 바나나 우유를 이제 씻은 다음에 주면 뭐든지 다 용서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알았던 호야는 이제 그걸 준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되게 당황하면서도 그 맛있는 바나나 우유를 먹어요. 그런데 이제 시메슬이 걔한테 관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메슬이 설교한테 갑자기 바나나 우유를 준 거예요. 걔는 이유를 알지도 못할 거고 그 스토리를 알지도 못할 건데. 그러니까 멘붕에 오는 거죠. 과연 이게 호야가 얘기해서 이런 걸까? 이러면서 분노에 치민다. 얘기 안 했는데. 안 했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추측해봐요. 걔가? 그 여자애가 그 선물한 애가 어떻게 알았을까 얘기한 네. 거죠? 뭐 표정 누가 얘기했을까요? 아니 특정해서 바나나 우유를 이유를 알 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해서 누구일 것 같아요. 그 통찰력 있는 애야? 정답. 걔는 뭐 걔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설교 바나나 우유 좋아해? 바나나 우유 갖다 줘. 그러니까 약간 표정 변화나 이런 걸 잘 아니까 취향 같은 걸 잘 기억해서 얘기해줬겠죠. 뭐 그렇게 나쁜 의도는 아니겠지만. 근데 그게 어쨌든 호야로 의심이 된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원래 자기 비밀을 털어놓은 사람을 가장 먼저 의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남의 비밀 듣는 거예요. 아, 그니까요. 나는 비밀을 듣고 싶지 않은데 비밀을 안. 그리고 그 비밀을 말할 거면 이미 소문 날 걸 예상하고 근데 얘기하는 인생에서 거 아니에요? 항상 아이러니는 비밀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비밀을 얘기하거든요. 너무 싫다. 근데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무슨 비밀을 누설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죠. 누설하지 터질 때가 않는 있죠. 비밀에 대해서 뭐 누가 화장실에서 들을 수도 있고, 그죠? 낙서를 지가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놓고서 이제 의심해서 혼자 삐지고 막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피곤하거나. 비밀 따위는 얘기하지 마라. 난 사람의 비밀을 안다는 건 그만큼 되게 그 사람을 깊게 들어간다는 것도 되지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타겟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왜 얘기 그러니까 애초부터가. 그러니까 지가 근데 그걸 내가 나한테 변명하기도 싫더라고. 내 얘기 안 했어라는 얘기 하기 싫어서 기억이 안 나. 난 네가 한 얘기가 그렇게 얘기했죠. 기억이 안 나요. 뭐 남의 얘기 다 기억하고 살아. 그렇지 않나요? 얘기 생각해도 바쁜데.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상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상처에 대한 거를 사람들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심 없어요. 뭐지?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어차피 지인 생각에 그런가 보다. 그 정도의 그냥 지나가는 개구리가 죽었구나. 나는 그 정도의 공감력밖에 없어요. 사람은 좀 안. 저 개구리 뜨겁겠다. 개구리 뜨겁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실익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건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너무 이렇게 드라마 킹들이 있어가지고 너 그 얘기 한 거 아니야? 누구 좋아한 거 얘기한 거 아니야? 안 했다고요. 기억을 못 합니다. 애초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어요. 뭐 이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얼마나 있다고. 늘 얘기하지만 니네들이 무슨 연예인인 줄 알고 관심 없어요. 왜 제목이 비밀의 온도예요? 이제 5명의 비밀스러운 일을 벌인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5명 다 급이 다른 거죠. 뭔가 설교도 약간 좀 상위 포지션이고 심해슬은 중간, 중급. 이거 여기도 또 급이에요. 그쵸, 얘 급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재욱은 완전 하위. 그래서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거기서 도와줬던
아까 얘기했죠 제가. 상대 너무 또 괴롭히는 애들 잘해주면 안 된다고. 상대 반응에 대한 온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쵸. 상대 그 비밀을. 온도라는 거는 뜨겁고 차갑고 이게 내 마음에 심장에 뜨거움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온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거 너무 다른 온도가 다른 거 아니야? 뭐 밀도라는 말보다는 온도를 많이 쓰죠, 그죠? 우리는 언제나 한 번쯤 급이나 위계질서 없이 인간관계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이상해요. 모두가 이상한 것 같아요. 평등하고 아무리 그런 상황이 누려져도 아무리 그렇게 국가가 노력을 해도 거기 안에서도 계급은 존재할 거예요. 계급과 위계가 없다고 할 수 없죠. 근데 그거는 되게 무의식적인 거라서 사람들이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그렇게 딱 정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위계 질서가 팀장님, 있죠. 뭐 이렇게 네. 해서 대리님 이렇게 정해주는. 근데 거기 안에 그러니까 그 자기 명 빼고 네. 이 사람적으로 회사에서 사회생활 할 때 네. 이제 막 팀장님이 꼰대 같다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약간 하위 계급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능력도 포함돼서 얘기하니까 좀 상이라고 팀장인데 할 수 꼰대 있는가요? 같은 사람이요? 네. 팀장인데 꼰대 같은 사람은 좀 사적이고 캐주얼한 모임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캐주얼한 모임에서는 그냥 사적인 건 안 된다. 가장 매력 없는 사람이고, 근데 능력이 있는데 사적인 모임까지 사람들이 부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뭐 직장 생활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한테 뭘 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 되게 대놓고 어울리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너무 이 지위나 막 계급이라는 말에 너무 이렇게 계속 너무 심취돼 있으면은 사람이 아예 인간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피라미드 게임이 그렇게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인간의 본성이긴 하지만 그 본성을 넘어서는 게 또 인간이니까. 이게 1대1 관계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어디 가면 이렇게 권력으로 나눠지니까. 근데 인간관계는 그냥 나를 확장하는 개념이지 나눠가지고 내가 위에 올라가고 누가 밑에 내려가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하위 애들은 이러잖아요.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기도 상위 계급에 들어갈 거면 그런 소리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등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대놓고 그러니까 너무 지겹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걸까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경직되면 안 되거든요. 썩어요. 너무 경직돼 있다. 사람들이. 서로 너무 내로남불이 아닐까. 상위 애들은 너무 좋아하고 하위 애들은 너무 싫어하고. 상위 애들이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권력 관계에서 두려워해요? 빠질까봐? 자기가? 그러니까 좀 상위 퍼센트에서에도 좀 밑에가 있잖아요. 뭔가 떨궈질만 해도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상위에서는 자기가 갖는 포지션이 하나들 있는데 뭐 얘는 유머관가? 얘는 뭐 학교에서 리더십 발휘하거나 뭐 회장이거나 뭐 그런 경우 그리고 뭐 운동을 잘한다든가 그런 각각의 포지션이 있는데 뭐 공감을 잘해준다거나 근데 뭔가 그런 애들 한 명씩 있어요. 뭐 아무리 상위권 애들에 속해도 뭔가 이상하다. 이름을 잘 모르겠고 그냥 뭐 딱 집어서 잘하는 게 없는 애매모호한 애들 있잖아요. 뭔가 실수를 두루마리 하면 떨어지겠네요.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실수를 하면은 뭐 오히려 그 재미나게 넘기면은 그게 상관이 없는데 약간 애매모호한 애 있잖아. 뭐라고 부르기도 좀 이상하고 뭔가 애매모호한 그냥 그냥 자기 주장이 뚜렷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심취해 있는 그런 위계 질서는 진짜 딱 10대 만의 생각이에요. 사회 나오면 정말 달라요.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되게 궁금해가지고 남자애들한테 물어본 적 있는데 남자애들은 아예 그런 걸 모르던데요. 그런 게 있어요? 이러던데. 그럼 걔네들도 소열이 존재하지 않아요? 남자들은 이제 힘의 원리로 뭐 등치나 키로 서열이 있긴 하는데 그런가요? 그냥 인기 많은 애 한두 명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역시 난 남자로 태어났어야 될 아니면은 민서가 그거에 되게 예민했을 수도 있고요. 15 비밀의 온도를 한마디로 하자면? 15 비밀의 온도 5명의 숨겨진 호야의 이야기. 호야의 이야기. 그럼 호야는 누굴 제일 좋아해요? 이거 호야 입장은 안 나왔어요. 이런. 모두 다 다른 5명의 입장. 그렇군요. 제목을 다시 지어본다면? 비밀의 온도? 15 비밀의 밀도? 비밀의 밀도라고 생각해요? 촉촉. 저기 촘촘한 정도예요? 네. 밀도하고 맞아요? 온도하고?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의 밀도? 밀도라는 말도 되는 것 같아요.
쫌쫌하게 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나는 허망한 15 그들의 리그에 순서 맺기. 청춘. 청춘의 순서 정하기. 뭐 어떻게 보면 귀엽고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하고. 어떻게 그래요. 보면 되게 사악해 보이기도. 좀 한심하지 않나? 이런 거. 평점은요? 5점 만점에 4.5. 어떤 친구들이 읽을만 해요? 그래가지고 내 지금 딱 또래 애들이 읽으면은 진짜 너무 똑같아가지고.